납 중독은 우리 몸에 납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중독 질환으로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납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금속이지만 인체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독성 물질입니다.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이 어렵고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신경계, 혈액, 소화기계 등 전신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어린이가 납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납중독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납중독 원인 1. 오래된 페인트와 건축자재. 납중독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오래된 건물의 페인트입니다. 1978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의 페인트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납이 페인트의 내구성과 색상 유지력을 높이는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가루가 되면서 공기 중으로 날리는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 과정에서 오래된 페인트를 제거할 때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면 납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문틀, 문틀, 계단 난간 등 자주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의 페인트에서 납먼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먼지는 바닥에 쌓이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수도관과 배관시설. 납으로 만들어진 수도관이나 납땜이 사용된 배관시설도 중요한 납중독 원인입니다. 1986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시설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여전히 납배관이 사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납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납이 물에 용해되는 정도는 물의 pH, 온도, 접촉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성이 강한 물이나 뜨거운 물일수록 납의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틀어내는 물은 밤사이 배관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납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나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 그리고 수돗물로 요리를 하거나 분유를 타는 경우에도 납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분유를 탈 때 납이 포함된 물을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 토양 오염. 산업활동이나 교통으로 인한 토양 오염도 중요한 납중독 원인입니다. 과거에 사용된 유연 휘발유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도로 주변 토양에 납이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납 재련소, 배터리 공장, 페인트 공장 등 납을 다루는 산업시설 주변의 토양에는 높은 농도의 납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염된 토양에서 놀다가 손에 묻은 흙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를 섭취하는 경우 납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공원이나 놀이터, 도로변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가정원해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 주변에서 기르는 채소나 과일에 오염된 토양의 납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뿌리 채소류는 토양의 납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직업적 노출. 특정 직업군에서는 작업 환경에서 납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동차 수리업, 건설업, 재련업, 배터리 제조업, 페인트 제조업, 도자기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접 작업이나 금속 가공 작업에서도 납 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작업자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거나 작업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납중독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작업복을 통한 2차 노출도 문제가 됩니다. 납에 오염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와서 세탁하는 경우 가족들까지 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생활용품과 장난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에도 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 장난감, 액세서리, 화장품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VC 제품의 안정제로 납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입에 물거나 빨아먹는 행동을 통해 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칠용 크레용이나 물감, 점토 등 미술용품에서도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납된 부분이나 배터리에서도 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전자제품을 분해하거나 수리할 때 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에는 납이 포함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 전통의약품과 화장품. 일부 전통의약품이나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 한약재나 아유르베다 의약품 등에서 높은 농도의 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 특히 아이섀도우나 립스틱 등에서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의 수입 화장품이나 정품이 아닌 모조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나나 문신용 염료에서도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식품 오염. 납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나 도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을 통해 납이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납이 포함된 그릇에 담으면 납의 용출량이 증가합니다. 캔 제품의 납된 부분에서도 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캔이나 손상된 캔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일부 수입 식품이나 가공식품에서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주나 기타 알코올 음료에서도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납이 포함된 크리스털 글라스에 오래 보관된 음료나 납, 호일로 포장된 와인병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실내먼지. 실내먼지는 다양한 납 오염원들이 축적되는 장소입니다. 오래된 페인트 조각,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된 토양, 납이 포함된 제품들에서 나온 먼지 등이 실내에 쌓이면서 지속적인 납 노출원이 됩니다. 특히 카펫이나 소파 등 섬유 제품에는 납먼지가 쉽게 달라붙고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납먼지가 공기 중으로 날려 오히려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바닥에서 놀거나 기어다니는 경우 손에 묻은 납먼지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납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손을 입에 넣는 행동이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9. 취미활동과 공예. 도자기 제작,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총기 사격 등의 취미 활동에서도 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유약이나 스테인드 글라스용 납땜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고 총알에도 납이 사용됩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납증기나 먼지를 흡입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작업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납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납중독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 납중독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납 노출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납중독, 조용한 위험 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중독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나 단순 피로와 비슷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초기 증상 마이너스 놓치기 쉬운 신호들. 전신 증상. 납중독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억력 저하도 함께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 증상. 식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체중 감소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반복됩니다. 복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배꼽 주변의 통증이 심합니다.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납니다. 침분비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납중독 증상. 신경계 증상. 어린이는 성인보다 납에 더 민감합니다. 발달 지연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어 발달이 늦어집니다.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의 집중 장애가 나타납니다. ADHD와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행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공격성이 증가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 발달 문제. 키와 몸무게 증가가 또래보다 느립니다. 골격 발달에 이상이 생깁니다. 치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립니다.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중등도 납중독 증상. 신경계 영향. 손과 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 약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 근육이 약해집니다.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나 폭시가 나타납니다. 혈액계 영양, 빈혈이 나타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피로감이 더욱 심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숨이 쉽게 찹니다. 잇몸에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이를 납선이라고 합니다.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증 납중독 증상, 뇌 손상 증상, 심한 두통이 지속됩니다. 구토가 반복됩니다.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뇌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합니다.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 납중독 증상, 장기적 영향, 지능 저하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학습 능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성격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도 동반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남성의 경우 정자수가 감소합니다. 정자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 나타납니다. 임신 능력이 저하됩니다. 유산 위험이 증가합니다. 임신 중 납중독은 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습니다. 연령대별 특징적 증상, 영유아 0-2세, 발달 지연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말하기가 늦어집니다. 걷기 시작이 늦습니다. 식욕 부진이 심합니다. 체중 증가가 부진합니다. 자주 보챕니다. 학령기 6-12세, 학습장애가 나타납니다.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집중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동 문제가 증가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합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반항적 행동이 증가합니다. 약물 남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응급 상황,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심한 복통과 구토가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입니다. 혈액 검사로 납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가벼워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조기 치료가 예후를 결정합니다. 회복 가능성과 예후, 치료 후 회복, 경증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 손상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발달 지연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납중독 예방 방법 완벽 가이드. 납중독이란? 납중독은 체내에 납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성인보다 6배 더 위험합니다. 주요 납 노출 경로, 페인트와 도료. 오래된 집의 페인트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978년 이전 건물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벗겨지는 페인트 조각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수도관과 배관, 납배관에서 물로 납이 용출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침 첫물은 버리고 사용하세요. 장난감과 생활용품, 중국산 저가 장난감에 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페인트나 코팅에 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음식과 식기, 납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가 위험합니다. 수입캔 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 도자기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하세요. 가정에서의 예방법, 집안 환경관리, 정기적으로 물걸레질을 하세요. 먼지에 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닥과 창틀을 자주 청소하세요. 문턱과 창문 주변을 특히 신경 쓰세요. 이곳에 납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진공 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이 효과적입니다. 리모델링 시 주의사항. 오래된 집 리모델링 시 전문 업체를 이용하세요. 납 페인트 제거 작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작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집안을 밀폐하고 환기시키세요. 작업 후에는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식수관리법, 수돗물 검사. 정기적으로 수돗물 납 농도를 검사하세요.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치 초과 시 즉시 대처하세요. 올바른 물 사용법. 아침 첫 물은 30초 이상 흘려보내세요. 밤새 고인 물에는 납이 더 많이 용출됩니다. 차가운 물만 음용수로 사용하세요. 온수는 납 용출량이 더 많습니다. 요리할 때도 찬물을 사용하세요. 정수기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어린이 보호 방법. 장난감 선택법. 안전 인증을 받은 장난감을 구입하세요. KC마크나 CE마크를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페인트 칠된 장난감은 특히 주의하세요.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장난감은 더욱 신중히 선택하세요. 손 씻기 교육. 아이들에게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교육하세요. 식사 전후, 놀이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로 20초 이상 씻도록 지도하세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묻은 납 먼지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양관리를 통한 예방. 칼슘 섭취 늘리기. 칼슘이 충분하면 납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섭취하세요. 멸치, 뱅어포 같은 생선도 좋습니다. 철분 보충. 철분 부족 시 납 흡수가 증가합니다. 시금치, 달걀, 살코기를 먹이세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 섭취. 비타민C가 납 배출을 도와줍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를 섭취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이세요. 직업적 노출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납 취급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방진 마스크와 보호복이 필수입니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 작업복은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납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세탁하거나 별도 보관하세요. 건강검진 받기. 정기적으로 혈중 납 농도를 검사하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검사하세요. 생활용품 선택 가이드. 안전한 식기 사용. 납 유약을 사용하지 않은 식기를 선택하세요. 국내산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세요. 산성 음식 보관 시 더욱 주의하세요. 화장품과 전통의약품. 일부 수입 화장품에 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약재 중에도 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업체 제품을 선택하세요. 정기 검진과 대처법. 검사 주기. 어린이는 1-2년마다 검사 받으세요. 고위험군은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임산부도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 납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구토, 복통, 의식장애 시 응급실로 가세요.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납 중독 예방은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